안녕하세요. 네, 김성국 교수님. 예. 심 교수님께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서 서양과 동양 그리고 한국의 교육 사상에 관한 폭넓은 공부 자리를 기획해서 진행해 오셨고 오늘은 또 직접 강의까지 맡으셨네요.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열공하시는 모습이 여러모로 귀감이 됩니다. 오늘 몸과 마음 모두 쾌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강의와 관련해서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두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김정한 선생님께 직접 수학하셨죠. 예. 그리고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삶과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 진한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한 선생님은 현대 한국교육의 개척기의 학자로서 기념비적인 학문 세계를 일구시고 제자들을 순정을 다해 사랑하신 진정한 교육자로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청정하고 강직한 삶을 살아가신 한 인간으로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십니다. 하지만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좀 특별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 들머리에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성보 교수님, 우리 김정한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좌가 대중 강좌니까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75년도에 제가 이제 사무선생 실습학번인데요. 75년대 고대 위수령이 떨어져가지고 강제 징집을 향해서 최전방에 배치되었을 때인데 저에게 참 엄혹한 시절인데 엽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엽서에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엄혹한 시대, 박정희 시대를 견뎌간 것도 군대 3년을 무사히 마친 것도 그 엽서 한 장에 구름의 세력들은 곧 사라지니 새벽은 온다, 태양은 온다 이렇게 믿고지는 게 떠올랐고요. 79년에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박정희가 죽지 않아서 거리에 제가 옷장사도 하고 단추 장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학원도 다니고 단추 옷가게 이런 걸 했는데 선배가 했는 그것은 이제 총무일도 맡으면서 세월 지는데 어느 순간에 박정희가 자기 부하한테 죽었어요. 복학을 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 80년 수월의 봄이 바로 그거죠. 그 시기에 복학을 했는데 세속 생활을 하다 보니 또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에 속물인간이 된 거죠. 제가 뭐 엄청 타락한 건 아니지만 제정신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헤맸죠. 80년 초에 되니까 대학은 다시 시위로 소용돌이치고 전두환아 물러가라. 12.12의 그 마각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럴 때입니다. 그건 요새 소리 보면 영화에 잘 나올 겁니다. 막 그 시기에 선생님 자리 뒤에 빈 의자가 하나 책상이 있었어요. 그게 내 눈에 들어와 가지고 친구들은 뭐 다 복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눈빛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숨어지는 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한 선생님한테 야학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제 일류 후배에게 그 얘기를 고백했지. 그 친구가 대신 김정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책상을 제가 선생님 뒷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어쩌면 그때 만나서 도시락을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 근데 아직 제 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졸업을 얼마 안 듣고 있었어. 제가 3학년 때 강제 진입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을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선생님, 제가 뭐 하면 좋겠어요? 저기 물을 때는, 즉각 대답하시기를, 자네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교사가 되라. 베드로와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후에 제가 보성역에 홍사단 직장이 있습니다만 해화 위에 보성고등학교 요이 있는데요. 그게 보성고등학교 시간 강사로 근무한 역사가 돼서 제가 이제 교육자의 삶을 걷게 된 게 또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이 나고요. 또 말씀 중에 선생님은 30년 지론이라고 있어요. 한우를 파는 데 있어서 10년을 팔면 밥을 먹고 또 10년을 파면 전문가가 되고 또 10년을 파면 대가가 된다. 30년 한우물 파기를 말씀하셨어요. 보통 옆파도 저다 파면 하나도 제대로 못 판다. 파다가 파면 그 밑에는 다 지하수 다 만나게 돼. 온갖 세상만사가 다 만나게 돼 있다. 교육과 정치, 사회 다 얽혀 있다. 따라서 한우를 파면 된다. 그 말씀이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해보지 않겠냐고 유혹을 했을 때 제가 거절한 이유는 바로 김대중 선생님을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유혹을 많이 받은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성동에서 칼럼 요구 받았을 때 조금만 옆으로 세했다 한다면 아마 국회의원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그 유혹을 넘긴 게 오늘날 제 삶에 근거된 거는 그 점에서는 제 삶의 지표가 선생님이 항상 톳대가 된 거죠. 굉장히 강렬하셨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두 가지가 남았는데 기억나는 게 이게 산 공부인데 이건 다 안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실동. 성실하면 착하게 지내는 걸 내가 성실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근데 자신에 대한 성실, 직업에 대한 성실, 역사에 대한 성실. 나는 성실, 역사에 대한 성실할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가면 신에 대한 성실. 네 가지 성실론을 풀면서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성실에 머물렀던 관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개인적 성실을 역사적 성실로 발전시키고 전환시킨 위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실존주의에서 역사적 실존주의로 진화 발전하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교육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 개인적인 성숙과 사회적 성숙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는 건 안갑하게 같이 있는 거죠. 따로 분리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하나 전인적인 교육관 형성한테 도움 됐다고 하고 여튼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대학 수업 하실 때 우리는 한문 발표하면 15장이면 하나 하면 15명 끝나지 않습니까? 또 10장 몇 개 끝나요. 선생님은 한 장 할 때마다 매주마다 대학 수업이 3시간 아닙니까? 할 때마다 선생님이 다 읽고 요약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되게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 선생님은 아주 쉽게 대중적인 표현 잘하잖아요. 시와 소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원숙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독특한 한국말로 요점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한 5페이지로 아파. 우리는 한 10장 되지만 그걸 매주 하셨어요. 그거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다는 교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수업의 이 정직성, 철저함, 성실함 이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저왜 일본에서의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 매우 정직한 분이었다. 재임합일이었다. 한국만을 사랑하고 역교를 빠지지 않으셨다. 외골수학자였다. 고독하긴 하지만 그 고독을 아름답게 승화시켰다. 그러면서 패스트럴지 연구를 평생 외골수였기 때문에 한국에 패스트럴 연구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김정은 선생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점에서 왜 후압되는 패스할지 용어를 한 번도 안 썼는지 그런 선생님이 본인이 쓰려고 모르는데 강요하지 않았었어요. 그 점에서는 조금은 이걸 써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는 패스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김정 선생님의 이 삶과 행동에 있어서 참 철두철미하게 수밀관하게 일치하는 삶은 제 자신에게 많은 기감이 됐던 세월이었다고 반추해 봅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 김정한 선생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분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한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일상적인 대화를 배경으로 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다른 후학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김정한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간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 말이고 또 다른 학자도 쓰는 말인데 선생님께서 쓰신 독특한 의미가 있으세요. 네. 이것을 몇 가지 이제 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선생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쓰셨는가 하는 게 이제 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제 본 강의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대강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김정한 선생님은 그 앞부분에 삶을 얘기했지만 선생님 삶이 스스로 전인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고자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모습을 쉽게 설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세 가지 단층이 있는데 안에서 키워주는 성장 조성자가 이거를 자연적 차원이라고 그랬고 인간의 모습에 두 번째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길들여 적응시키는 훈련 순치 기능 사회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개성과 양심을 일깨워서 사람 되게 돕는 개성의 개발 각성적 작용 이거를 인격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인간을 자연적 차원, 사회 차원, 인격 차원 이 3차원으로 보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은 기른다고 비유하셨어요. 글로우. 이것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식물의 성장을 돕는 재배적 교육관. 어쩌면 벌레를 잡아 꽃을 가꾸는 정무사적 교육관. 선생님은 그거를 식물 교육관으로 비유하셨어요. 루소의 소교육은 자연주의 교육관으로 봐요. 가만히 놔두면 자들 타는다는 거죠. 억지로 전지 가위에 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그 영혼을 죽이잖아요, 아이들의. 두 번째 교육관은 만들다의 교육관, 길들이 교육관, 이어가는 교육관, 항상 연속적인 교육관. 이걸 이제 이어가는 교육, 트레이너라고 했어요, 영어로. 훈련, 신적 기능. 이걸 2차원 교육이라고 했어요. 먹이 주고, 거름도 주고, 성장을 돕는데, 동물 사육하는 교육관. 동물을 훈련하는 동물 조련사. 물개 키우듯이. 잠시도 쉬지 않고 간섭하는 신병훈련 교관 교육관이라고 했어요. 참 비유 잘 아시죠? 틀에 맞게 깎아내면서 다 깎기만 하는 목공적 교육관이라고 했어요. 또 공장 생산 모형이라고 하고 이걸 적극 교육용이라고 했어요. 앞에 거는 소극공연 지금 이거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자라는 거지 콩나물 키우듯이. 그 열매 안 맺고 이제 가지만 막 탁 해가지고 막 열매를 빨리 막 웃자리 하는 거죠. 이거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좋아하는 체제주지, 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두 가지 교육관에 또 일리가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야지 진정한 교육관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인간 교육의 마지막 꽃입니다. 일깨우다 교육관, 일깨우는 교육관. 영어로는 awakening.
이거는 제 몫을 찾아 자기를 실현하게 강습시키는 자극교육론.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 동기부여이 중요하다. 삶을 아름답게 살고 그 스스로 학문을 하게 하며 공동체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살며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면서 때로는 해치를 드는 선비적 스승상을 보여주는 소크라테스의 인격 각성적 교육관. 우리 선생님이 박사학위에서 시프랑거의 교육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개는 제일 강조하면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포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비중면에서 3차원이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마지막 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 제가 짧은 멘트로 정리한 거는 칸트 아침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페트살루치 말로 마부가 대신에 인간이 되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사가 대신에 인간이 먼저 되라 하는 거 비교되죠. 김 선생님 수정말, 교육이라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 자기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두 인격의 만남, 이것을 떠나서는 진정한 교육이란 없다. 인간 교육은 사람 대의 바탕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인간을 키우는 학교이다. 인간성의 힘이 없이는, 바로 인간교육의 힘이 인간성, 인간성의 힘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국민, 새로운 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의 구성에 인간성의 고인이 돼야 한다. 이게 바로 김정은 선생님의 인간교육의 다차원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의 토양으로서 인간성의 토양을 밭을 잘 깔아서 올라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젊을 때는 인간성이란 말, 전성이란 말이 잘 안 들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국가가 타락하는 모습, 사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인간성의 토양이 이제서 깨달아져서 이 중요성을 늦깎이로 자각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김 교수님은 사실 일찍이 그런 자세를 일관해 오셨어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이르러서 완숙해서 특별히 그 점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느껴지신 것 같죠? 예. 요 관련해서 예. 다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김정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양 교육학에 전통하셨죠. 예.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동양의 교육 전통과 교육자 연구에도 같은 마음으로 천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전뿐 아니라 현대의 첨단 사상가들도 두루 섭렵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페스탈로치 연구에 몰두하셨고 또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김교신 연구에 가장 많은 정성을 쏟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가 선생님의 학문과 삶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또 특별히 그 페스탈로치와 김교신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선생님께는 종교가 역시 학문과 더불어서 불가결한 문제였다. 그 함의가 크세요. 그래서 그 함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엮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페스탈로치 연구와 이 김규신 이 두 분을 합한 분이 김정환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의 연구실에는 페스탈로치 상과 김규신 상, 페스탈로치는 비록 동상이고 김규신은 사진으로 액자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벽에 그려두셨고 우리가 늘 보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 정신은 두 분에게도 압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그렇게 느끼셨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다 담고자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말도 안 하시잖아요. 늘 존댓말 하시고. 좀 더 때로는 반말해도 되겠는데 거의 반말한 90%는 존댓말 하시고 한 10% 정도가 그렇고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제자들한테 반말 잘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긴 했죠. 그러나 늘 그 긴장을 주는 건 아니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신군 이래가면서 약간 반은 존댓말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문화교육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계시다. 문화에 관한 관점, 교육을 문화로 바라보는 문화의 두 기능이 있잖아요. 체제 전승하는 문화가 있고, 그러나 문화의 혁신적 기능, 개혁적 기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승해와서 미래를 가는, 과거와 미래를 분리시키지 않는 그런 문화의 그 긴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체제 유지기능과 체제 변화 기능을 동시에 뵀는데 이 패스트살지와 김근신도 그렇게 하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고, 그런 면에서 전인교육은 문화의 여러 기초를 삶으로 다지고 문화의 삶의 발전을 기하는 온전한 문화적 인격교육이다. 문화적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로 문화적 전인교육, 전인교육은 바로 문화에 기반을 둬야 된다. 문화에 기반된 자연을 파괴하는 문화가 아니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을 가공하는 게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든가. 그러니까 문화가 또 자연성을 또 너무 침해만 되니까 늘 그 문화의 관점이 자연과의 공존하는 그런 관점이 있지, 인간이 가진 문화가 자연을 파괴하는 그건 또 아니었어요. 앞에 3차원에 얘기했듯이 자연과 문화는 상당히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늘 지켜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패스트살지와의 이런 전인적 교육관과 또 전인적인 교육관의 중심에 또 민중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민중에 또 가운데가 전인이 있다면, 전인적이 있다면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민중이고 그 옆에 또 둘러싸는 게 민족이고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또 국가고 가장 바깥에 세계, 우주가 둘러싸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핵적인 교육관은 전인이구나 하는 걸 이번 공부하면서 예술이 깨닫게 됐어요. 야, 그러면 이러한 삶, 또 이렇게 또 김kim 씨는 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도 꼭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교회 바깥에 기독교가 아니다 구원에 가는 게 있다. 다 하늘에서 만나야 되고 산에 위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다원주의적 교육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도 세운 아래 그들의 양심과 이승에 비추어 그것을 잣대로 심판도 받고 구원을 받는 로마서의 말씀도 늘 하셨고, 또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한스킨 교수 한국에 왔었는데 그분의 관점, 또 감시대 교수님 하셨습니다만은 변선한 학장님의 이 포스트 모던 신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다원주의적 신간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무교회도 나중에 탈퇴한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무교회도 교회주의를 받았는데 무교회 자체가 또 모이고 늘 분파주의로 모여가지고 또 그 모임이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서전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관심 없는 무교회, 원래 김기신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후학들은 관심이 없는 걸로 가니까 거리를 뒀다고 그래요. 야, 그런 면에서 우리 김정환 선생님은 그 인간관계가 복잡할 건데 그걸 단호하게 정리하시면서 원수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고고한 삶을 추구하는 참 이 고독한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내면적인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 계시다. 정리하면 선생님의 교육사상은 전인교육사상, 민족교육사상, 평화교육사상, 민중교육사상, 대안교육사상으로 다원적인 지평을 확대하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변정적으로 통합돼서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는 패스트살지로 나타났고 그걸로 김교신으로 압축하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환 교수님의 그 교육 사상과 종교 간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오는데요. 선생님은 교육 개혁과 사회 변혁을 위한 관점에 천착하시면서도 교권 운동에도 깊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교수로서 1989년 전국 교직원노동 임명 정교조, 그때는 초중등 교사였지만 대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정교조로 평교사로서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그 가입했다 해서 해직이 됐어요. 교수님은 해직 안 되겠어요. 대학 교수는 정치적 자유도 있고 학문적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는데 교사에게는 명령 복종의 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리의 교사가 돼서 또 학생도 거리의 학생이 됐는데 이제 거리의 교사가 됐습니다. 나와서 결국은 유골항쟁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김 선생님께서는 견직은 노동조합이 제자들이 다 가입했으니까 선생님 제자가 정규직 가입 교사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일 선배고요. 한 5명. 연세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양대사학이 고대에서 선생님 제자가 제일 많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같이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고, 왜 선생님은 이제 정교조 가입했느냐 하고 할 때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교원단체가 민주국가라면 다 있는 거다. 선생님은 교육 철학을 가르치면서 교원단체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그건 보통 안 하거든요. 주로 탁상공론에 애매한 어려운 관념적인 철학 얘기를 하는데 현실론에 있어서의 그 철학을 실현시키는 어소시에이션 또는 유니언이 필요하다. 그런 전문직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하느냐?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전문직으로서 신분보장, 경제적 생활보장, 자율적인 직능단체의 결성보장, 이게 민주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기본을 누구한테 들었냐? 페사르치가 스위스에서 1808년에 교원단체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회장 되시고 그 교장이 이 단체의 또 대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전투적 교사이기도 하고 거리의 교사, 사랑의 교사로만 우리가 패스를 알고 있지만 싸우는 교사가 있는 거죠. 불의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패스알루즈가 결국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고무받아서 스위스에 루스 책이 많이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도 또 끌려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패스알루즈는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살아가잖아요. 시민성이 부족하고 그 권력 암투가 심하고 자리다툼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성, 전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간성이 회복이 안 된 거다. 그게 권력은 타락할 수 있게 돼. 인간의 형성이 안 되면서 권력을 쥐면 권력은 타락하죠. 그 문민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권력이 지금 빼앗겨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는 인간성이 토양에 돼야만이 뇌물도 안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쥐는 등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죠. 그 국가 권력은 대통령이 바로 교육자입니다. 이런 때는. 이 페스알의 교육과는 그 점에서 개혁적인 교육 사상가로 볼 수 있고 이런 거 실천을 겸비한 분. 막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어려워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자서전을 보니까 5번 정도로 예능 가서 군복으로 갈아입히면서 조사하고 문초하고 고문은 안 당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자서전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쓴 자서전을 보니까 그런 우리는 선생님 제 젊은 나이로 왜 그렇게 비겁한가 생각했지만 그 시대를 아픔을 가지고 계시구나. 왜 개인적인 실존 만남만 얘기하느냐 하는데 역사적 만남도 얘기하시구나. 내가 젊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구나. 나도 늙어보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청년 교사의 모습과 성숙한 노인의 모습과는 거리는 있지만 그게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선생님의 인격교육론, 진인교육론을 왜 필요한가?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인격 완성을 소리에서 안 된다는 말. 그게 이제 와서 뼈저리게 해서 제가 많은 동지로부터 심는 교수는 너무 도덕적이라 하는 말을 난 송순희 교수님이 도덕적이나 말을 되는데 심 교수는 그런 거 아닌데 라고 내 스스로를 말하면서 그래도 요새 와서는 내 말이 씨알이 먹힐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내 이런 기조도 있기 때문에 사회 혁명과 인간 혁명이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요새 사람이 많이 와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오게 앉는가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되는구나. 한때는 오해도 받았지만 또 용기 없는 인간으로 받았지만 이제 와서 생애 마지막 열매는 갈무리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교학 전통에서 선비의 의미를 발굴하셨고 또 그 자신이 선비적인 삶을 사셨다고 그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은 이제 지사적인 기질이 강한 현대적인 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점에서 선생님의 그 사회 참여적 활동에 대해서 예. 간략히 좀 선생님이 6학년 때 제가 해직 교사가 되면서 저는 85년도에 이 보성 고등학교 시험 강사에서 보성 중학교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별명이 심탈로지입니다. 왜 시간 강사였지만 학생들이 모이면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입시에 답답해했고 그리고 시대에 어렵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용기 내는데 시간 강사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성고등학교는 그때 동문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16시간 시간 주면서 왜 정식을 발령 안 내냐 그래가지고 동문들의 로비 덕택으로 제가 정식 발령 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운동 전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용하게 열심히 살아서 심탈로지라는 별명에 붙을 정도로 인간적인 만남을 중시해서 했어요. 근데 바깥에 교장 선생님의 관료주의 잔소리 한 번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하는데 항상 9시 수업에 되는데 9시 15분에 하는 거예요. 그런 관료주의 모습, 잔소리 모습에 참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학교 바깥에 가가지고 잡지사를 민정규계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비인간적인 모습을, 관료적인 모습을. 그런데 청천벽력으로 해직을 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구속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해직당했죠. 그루이 처분 받았지, 재판도 받았지요. 그래서 참 여기 성북경찰서에서 내가 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도 고등학교 교수 20명이 연자대모를 6월학 연가정에서 이제 참여해서 사회사 호응조치를 해제하라, 헌법을 개정해라, 체육관 선거는 안 됐다, 직선제하라 해가지고 20명이 함께 우리 김정한 선생님이 같이 앞장서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군사정권이 학생들의 징계, 학생회장 징계하라 그랬는데 강복군 출신의 그때 알려진 고려대 김진mek 총장을 할 때 우리 선생님은 사범대 학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총장 사퇴하라고 해서 압력에 못 이겼는데 30명의 교무위원들이 있었는데 사범대 학생 김정한 선생님도 4사람과 함께 하는 이런 결기를 보여주시는 지사적인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살인들처럼 물었을 땐 물러서고 나갈 때 나가는 이 처사적인 선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스타일을 지키는 지행하루를 살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게 살아있는 증언이니까 예. 정말 생생하게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살아가신 삶이 다가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은 다 드렸고 예. 인터뷰 마지막에서 혹시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이제 뭐 저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선생님이 종종 식사하시면서 제자들하고 콩나물밥 그리고 뭐 보리밥 하면서 막걸리 한 잔 영무실 뒷산에 가가지고 안암산 뒷산에 가가지고 한 기억이 납니다. 육체적 자식을 넘어선 제자들을 영혼의 자식이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요새 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 강조하는 가정교육론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항상 우리 송 교수님은 이 가정교육도 남들에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뭐 가정을 운동의 기준으로 있지 가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학교가 튼튼하지 않는 거고 학교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역이 튼튼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출발해서 학교로 학교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인류로 확대된다 하는 이 김정한 선생님의 이거는 오늘날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서 큰 시사하는 바가 맞는데 마을 없는 국가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마을과 국가 없는 또 마을도 안 되지만 마을 없는 국가도 위험하다. 마을과 국가와 인류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선생님의 말씀처럼 다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부끄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뭐 대비도 장식하셨나요? 네. 약 한 30-40분에 걸쳐서 김정한 선생님의 교육 사상과 삶의 족적에 대해서 대화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